도입학습 두 번째, 파자, 글자를 쪼갠다, 글자를 깨뜨린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돌속자가 있죠. 돌로 유리창 깨뜨리는 것처럼 글자를 그렇게 쪼개서 분해해서 이해하자. 도입학습이고요. 앞 시간에 육서법 얘기하면서도 어떤 글자가 육서법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구별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한자를 암기할 때 방법적으로 도움을 받자, 이런 차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역시 도입학습이라고 들고 있고, 이번엔 글자를 쪼개서 이해하는 방법. 아까는 그 통째로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형성, 뜻과 도금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서 결합이 됐느냐, 양쪽 다 뜻이냐, 이런 방법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글자를 쪼개서 우리가 봐야 할 초점을 잡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깨뜨리는 건데, 글자를 깨뜨렸을 때 도금 역할, 여기 분명히 주어진다면 형성자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글자 암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글자를 깨뜨렸을 때 도금 요소가 없이 양쪽 다 뜻으로 쓰이는 회의, 이것으로 또 암기하는 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글자를 깨뜨려서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또 약간 보조적인 축으로 고려할 것이 획을 줄이는. 왜냐하면 글자가 다른 글자를 만나서 이렇게 합쳐지려면 본래 획을 다 유지하고 있어서는 글자가 아름답지 않거나 또는 붙이는 것 자체가 모양이 어색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획을 줄이거나 획을 모양을 좀 바꿔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또 고려해야지 부수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직접 연결짓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거 조금 더 보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자. 자, 많이 보던 내용이죠. 백수 그리고 미수. 근데 여기 백수가 흰 백자로 쓰이고 99세를 나타내요. 일백백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원래 일백백자에서 글자를 쪼개서 맨 위에 한의를 뺐다는 거죠. 그래서 흰 백자 가지고 100-1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9세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게 뭐 처음부터 그렇게 썼겠습니까? 아마도 이거는 어느 개인이, 어느 한 사람이 재미삼아 얘기를 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재밌으니까 자기도 딴 데 가서 또 써먹고 그러다가 널리 유행어가 됐겠죠. 그러면서 굳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자, 우리가 재미삼아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자를 공부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겁니다. 이 파자와 관련지어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천재적인 인물로 꼽히던 우리 한반도에 살던 우리에게는 조금 악역을 했던 소동파가 있죠. 자기네 나라 문물을 우리나라에게 전달하지 못하게 폐쇄적인 이런 정책을 펼칠 걸 주장했던 그런 소동파인데, 어쨌든 뭐 중국 내에서는 천재적인 문인이었고 정치가였고, 근데 그가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죠. 어떤 스님과 교류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스님이 주는 차를 마시고 그랬었는데, 한동안 교류가 뜸해서 그 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동파가 종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약간 좀 재밌게 하려고 그 종에게 뭘 시키는가 하면은 머리 위에 풀을 꽂고 남학신을 신고 그렇게 스님에게 좀 다녀오너라. 네가 그렇게 하고 스님에게 가면 스님께서 알아서 뭔가 주실 테니 그걸 받아오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스님이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넌지시 차를 내어주더라는 이야기. 바로 머리 위에 풀을 꽂고 풀초죠. 그리고 밑에 남학신을 신고, 그리고 종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밑에 나무 위에 풀 이렇게 배치하고 나니까 차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동파는 종을 시켜서 행동으로, 몸짓으로 수수께끼를 던진 것이고, 스님은 그 수수께끼를 알아채고 답을 찾아서 차를 건넸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이 그 파자입니다. 오른쪽에 미수, 쌀미자, 글자를 쪼개면 위에 점 2개 8, 가운데 10, 10.
밑에 점 2개, 또 8팔이죠. 위에서 아래로 88 이렇게 읽게 된다. 이게 파자예요. 그래서 글자를 공부하는 공부 방법으로도 많이 써왔던 것입니다. 자, 참고로 봉산탈춤 한 대목 보죠. 자, 생원. 그러면 이번엔 파자나 하여 보자. 방금 이야기했던 파자, 생원이 파자를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주둥이는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라고 퀴즈를 내고 서방이 네네 그 운곡편에도 없는 자인데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거 피마자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까? 아, 그 동생 참 용할세. 이런 장면인데 이것이 그 양반 삼형제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로 하여금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을 문학용어로는 희화라고 하죠. 희화화한다.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 장면에서 우스꽝스럽게 돼버린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파자예요. 그럼 파자면 지금처럼 100에서 하나를 뺀 글자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든가, 아니면은 88 쌀밑자를 갖다 놓고 이것이 나타내는 나이는 뭐냐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는, 이게 바로 파자 놀인데, 그게 아니라 주둥이나 하얗고 몸뚱이는 알락달락한 자가 무슨 자냐 해서 피마자를 모양을 그 묘사해서 퀴즈를 내는, 그건 파자 놀이가 아니죠. 근데 그걸 파자라고 잘못 알고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유치원 애들 초등학생 정도 나이에서 다 해야 되는 건데 그조차도 모르는 장면, 이것으로 우스꽝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서로 또 잘 맞췄다고 또 서로 칭찬해주는 이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가죽혁이란 글자예요. 가죽혁이란 글자, 여기에 흑토와 큰 대자를 붙여봅니다. 그러면 이 진흙근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에 가죽혁에서 이렇게 쭉 내려근 획 있죠. 가죽혁에서 쭉 내려근 획, 거기다가 흑토를 붙이는 거니까 가로획 2개가 붙습니다. 위에 가로획은 세로획, 가로획은 요 위에 쓰인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쓰면은 이렇게 해서, 원래 이 획을 따로 쓸 때는 이렇게 해서 가로획이 먼저 들어가고 세로획이 나중에 쓰입니다. 그런데 흑토자를 붙일 때는 가로획에 또 가로획을 쓰고 그 다음 세로획을 쓰고 막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필수는 바뀌겠죠. 그런데 어쨌든 가죽혁에다 흑토를 붙이면 이런 글자가 만들어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면 되느냐? 이렇게 흑토가 들어갔으니까 이 글자, 어렴풋한 이 두 글자에서 맨 밑에 부분이 어떻게 돼요? 수평 방향으로 막아준 획이 있으면 진흙근이라는 글자가 되는구나. 근데 오른쪽에 가죽혁에다 큰 대자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죽혁 원래 있었던 가로획 하나에 큰 대자를 써야 되니까 가로획 쓰고 여기서부터 큰 대자 이렇게 벌려 쓰면 되죠. 그래서 밑에 사람 인자처럼 다리 벌린 모양이 어려울 한이라는 글자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맨 밑에 획을 초점에 두면서 흑토가 들어간 글자, 큰 대자가 들어간 글자, 요것만 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만 주목하면서, 자, 이 글자가 들어간, 그래서 이것이 도금, 근이라 읽히고 한이라 읽힌다 해서 이렇게 늘려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밑에 막아준 것이니까 근이라 읽히는데 이번엔 여기다 뜻을 붙이는 거죠. 말씀은 칼도, 그리고 먹을 식, 그리고 사람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근이라고 읽힌다는 가정하에 말과 관련되어서 근, 그러니까 뭐가 돼? 말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잘 추스르는 일, 바로 삼갈근이 됩니다. 말 조심하는 그런 태도. 이거는 칼도가 힘력자군요. 힘력자가 들어가니까 뭐가 돼? 힘쓰는 것과 관련되어서 근, 그러니까 근면 성실할 때 근이죠. 부지런할 근자가 됩니다. 먹을 식, 이것과 관련지어서 먹는 것과 관련해서 근이라 읽히니까 바로 기근, 굶주리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의미가 이제 한 단계 더 확장되어 쓰이는 경우로서 사람 인자가 붙은 겨우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자, 밑에는 큰 대자가 붙은 글자다. 이것만 구별해 주시고, 그래서 어려울 난. 자, 같은 온통의 글자, 난, 그리고 탄, 한입니다. 히읗이 들어간 경우 기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역이 들어간 간이라 읽히는 경우도 추가로 더 생각해 봄직합니다. 어려울 난에 이거는 탄식할 탄인데 이 글자는 하품흠이란 글자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는, 그래서 탄식이란 뜻으로 쓰는 거고, 두 글자는 같은 뜻으로도 많이 쓰는데 구별해서 쓸 때 이 입구자가 들어간 탄은 노래 부를 때 탄조라는 의미의 탄입니다. 그래서 탄식할 탄, 노래 부를 탄 이렇게 구별해주고 그냥 묶어서 탄식할 탄, 아니면 나중에 응용될 걸 고려해서 가장 기초적인 뜻으로 입 벌릴 탄 이렇게만 먼저 생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 한은 뭐 한나라 이걸 나타내는 의미도 있지만 나쁜 사람 한이라고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더 붙이면 좋겠고요. 어쨌든 가주격에서 흑토와 큰데 근과 한, 그리고 거기에 붙은 부숫자들, 이러면 한꺼번에 여러 개 글자를 동시에 맛볼 수 있고요. 그 중에 그 부수를 보고도 글자 전체의 쓰임이 잘 공감이 안 되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런 글자들은 반드시 그 글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세요. 두 글자, 세 글자로 된 단어들이 사전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 단어를 보다 보면 공감이 쉽게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매개로 해서 보시면 더 오래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파자 글자를 쪼개서 이 마를제라는 글자에서 마르다는 마름질하다, 마름질하다, 즉 만들다, 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가 다른 이름으로 법도제라고 쓰이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환유법에서 자, 부수할 때도 언급했던 바 있었죠. 종이를 나타내는 소재들, 나무나 대, 그래서 목간, 죽간, 천, 왕이 신하들에게 내리는 그런 문서에 천 같은 경우, 아니면 깃발에도 글씨 쓰인 이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가죽. 그래서 이를테면 그 소재에 고대로부터 인간이 만들 수 있었던 사물의 그런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던 역사적인 측면도 있지만, 좀 더 가치 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왕의 명령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에 씀직도 하지만 가죽 정도는 그것보다도 훨씬 비싸고 고급스러운 재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조문을 기록해 두는 재료로 썼다. 그래서 환유법, 법을 가죽에 적어 놓았었기 때문에 가죽이란 소재를 통해서 인접한 내용, 바로 법을 대신 나타내는, 이건 환유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글자를 통째로 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글자를 쪼갠다고 생각해 보면 위에 소자가 쉽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밑에 바로 수건건, 옷감건, 그리고 칼도 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어에서 문맥적 의미 따지듯이 낱글자로 보면 수건건인데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다른 재료 소우자와 관련지어서 소우자와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천이 아니라 바로 소의 가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 가죽을 칼로 잘라서 손질하다, 그게 바로 마를제라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한 가죽에 법을 적어 놓았기 때문에 법도제라는 글자가 되는 거고, 요 심할극, 연극극 이런 글자도 파자 하면 위에 꼭대기에 호랑이 호가 있고요, 밑에 돼지시가 있고, 그리고 칼도 방이 있습니다. 뭐 억지로 스토리를 엮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호랑이와 돼지, 근데 연극이란 뜻을 설명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칼 들고, 그래서 호랑이 역할, 돼지 역할 한 사람들이 뭐 칼을 들고 춤을 춘다, 그래서 연극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글자 암기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호랑이 호에 돼지시,
한 글자가 볼 때는 모르지만 그 글자가 또 다른 데 쓰이는 걸 보면은 이제 눈에 잘 보이게 되겠죠. 왼쪽에 손수변에 초점을 두면서 의거할 거, 근거, 그 정도. 자, 힘쓸 문자 볼까요? 힘쓸 문자를 보면은 여기에 가장 주의할 글자 칠복이냐 뒤쳐져 올 치냐, 이걸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여기 준골준자 밑에 있는 건 뭐야? 뒤쳐져 올 치입니다. 두 번째 획을 연결해서 쓰는. 근데 얘는 두 번째 획을 끊어서 쓰는 칠복이죠. 치다, 때리다, 힘력과 만나서 일하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힘쓸 무라는 글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의 개 같은 이런 글자는 그렇게 뜻으로 가지 말고 도금만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손톱조, 그리고 작을 요, 큰 대.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 조, 요, 대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 요, 대 이렇게 위아래로 쭉 붙여서 쓰게 되면은 이 복잡해 보이는 이 글자가 좀 더 수월하게 읽히게 되고 쉽게 쓸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종이에 쓰는 건 뭐 합격한 뒤에 하라고 했는데 직접 뭐 가끔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일공수. 그래서 공수부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사나울폭, 사나울포 이렇게 글자의 뜻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파자의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글자를 만나든 일단 쪼개려는 태도로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인상적인 느낌을 형광펜으로 마킹해서 글자 전체를 오래 기억하는 근거로, 연상의 근거를 마킹해 줍니다. 자, 이번에 쉬운 예로 자, 화살시, 이를, 실, 날생, 불굴조 네 글자를 쭉 놔뒀는데 한자 익숙하지 않은 데는 이렇게 획이 적은 글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공통된 재료로 이렇게 획을 하나 빼봅니다. 자, 이것을 사람 인자에 기대서 다리 뻗은 인 이렇게 별명을 한번 붙여보기로 하죠. 사람 인자에서 두 번째 획을 좀 옆으로 뻗었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 딱 빼내면 여기 있는 글자들에서 공통된 부분을 빼내면 남는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큰 대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획만 알면 큰 대자를 중심으로 화살시라는 글자를 이해할 수 있고 또 큰 대자를 기준으로 이를 실이라는 글자를 이해합니다. 차이점은 뭐예요? 위에 붙여서 내렸는지 뚫고 획이 내려가는지의 차이입니다. 날생자는 늘 날생자를 덩어리로만 본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요 획을 빼고 나니까 흑토자가 남는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흙에서 태어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흙에서 이렇게 뚫고 올라온다. 이런 뜻으로. 나무목을 통해서 이 불굴주라는 글자, 나무목의 위에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나무에 사과처럼 매달린 열매에 붉은 열매,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연결해 봐도 좋습니다. 암기하는 데 도움되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결합된 글자 전체로서는 모양이 아주 비슷해 보이거나 헷갈릴 수 있어도 자, 이 부분을 뺐을 때 나머지 부분은 큰데 흑토, 나무목 아주 정확하게 구별되죠. 이게 바로 파자의 힘입니다. 자, 창과라는 글자 이 부분을 떼어내야 되겠죠. 창과 하나의 획, 창과의 두 획, 두 번째 획을 좀 구부려서 일월성자가 되고요. 그리고 손수가 붙어서 나아자가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맨 밑에 감출장이라는 글자는 굉장히 획이 많고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파자를 해보면 이렇게 풀초 머리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나무 조각 장. 이것도 부수자이기 때문에 부수 조금 신경 써보면 충분히 암기되는 글자죠. 오른쪽에 창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신하신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개를 쪼개놓고 보면은 풀초, 나무조각장, 창과, 그리고 신하신. 그러면은 머릿속에 쭉 네 개 재료가 이해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머릿속에 넣어본 뒤 다시 옮겨서 써봅니다. 풀초 쓰고, 그리고 나무조각장 쓰고, 신하 쓰고,
위에다가 창괄호 마무리해주고 그러면은 이 글자를 쓴다라고 해도 온전히 써내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은 이런 거조차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이해할 때 예를 들어 이 가운데다가 마킹하면서 여기 테두리 속에 숨겨놨다. 그래서 숨길 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자, 밑에 이걸 또 왜 썼느냐? 그냥 보면은 매우 헷갈리는 그런 글자가 될 수 있는데 이 혹시 혹이란 글자 그리고 다함이란 글자 여기에 나라 국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때? 이 글자들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입구자 밑에 삐침 있느냐 아니면 삐침 아래 입구자가 놓이느냐 요것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함 함이라고 읽히니까 우리 한글에도 미음이 밑에 받침에 있죠. 그래서 입구자가 밑에 있는 게 함자구나. 그리고 혹시 혹 나라 국 기역 받침 이렇게 끝난 글자들 그래서 뾰족한 요 획이 밑에 있는 것이 국 또는 혹으로 읽히는구나.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도금 문제를 구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하는 것이지 글자 전체를 다 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이미 인쇄가 돼서 나오잖아요. 인쇄돼 나온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 그 문맥에 그 글자가 어울리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상 자, 이 글자는 이 글자 윗부분으로 갑니다. 그 글자 모양이 조금 변형되어 있는데 오히려 상자는 이렇게 자글소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모양인데 이렇게 반대로 가운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모아주는 이런 모양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아래 부분이 납작하게 왜냐하면 다른 글자들을 밑에 더 써야 되니까 그래서 밑에 납작하게 여기서 원래 이렇게 길게 썼던 것을 납작하게 줄여놓은 거죠. 이렇게 했더니 이 글자가 이렇게 바뀝니다. 전혀 다른 글자처럼 모양이 크게 달라 보이죠. 납작하게 썼을 뿐인데. 자, 어쨌든 그게 상이라 읽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형광펜으로 마킹한다면 여기다 마킹하는 거죠. 그래서 집당자, 흙 위에 집을 지어서 집당, 맡을 땅, 밭전자, 소작인이 밭을 맡아서 경작한다. 그래서 담당, 내 토지를 이 땅을 내가 담당한다. 맡아서 경작한다. 그리고 무리당, 그러니까 이 무리당자 이거는 그 불편부당이라는 한자 성어로 암기해 줄 만한 불편부당 편가르지 말고 당파 짓지 말고 이런 뜻으로 치우치지 않게란 뜻으로 쓰는 말이죠. 상줄상 상 주려면 돈이 필요하다. 상 주려면 종이만 주지 말고 돈을 줘라. 치마상 밑에 옷의가 있죠. 여기는 옷감건 수건건입니다. 항상상. 그래서 여기는 글자 암기할 때 옷의가 들어가 치마상 쉽게 암기가 돼요. 옷하고 치마하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옷감건인데 왜 항상이란 뜻으로 쓰이느냐? 이게 연결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파자를 공부하고 나면 파자 공부하기 이전에는 획이 많은 글자가 어려운 글자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파자를 좀 해보고 난 뒤에는 뭐가 어려운 글자냐? 이렇게 들어간 재료와 글자 전체의 쓰임이 연결이 잘 되면 쉬운 글자. 쓰인 재료와 얘랑 똑같이 옷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왜 항상이란 뜻으로 쓰이느냐? 이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어려운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이렇게 옷감, 천 여기에 들어가서 얘가 치마상인 것처럼 얘도 긴 치마상이란 글자예요. 근데 긴 치마에서 길다 요 뜻만 남다가 시간상 영원하다 늘 항상 이렇게 의미가 확장된 것이다. 이 의미가 확장되는 과정을 다 추적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손수가 들어가 손바닥 장. 쉬운 글자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나니까 이번에는 도금이 얘네들은 당, 얘네들은 상, 그리고 장. 그러고 보니 초성을 지으면 어때요? 초성을 지으면 바로 같은 운통의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글자를 쭉 묶어놓고 보면은 그래도 3번이나 나오는 당, 3번이나 나오는 상, 여기에 빗대어 한 번 나온 장, 이게 도금상 좀 더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심을 두고 도금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갈, 줌, 나, 사, 어진 사람인, 뒤쳐져 올 치, 3가지 요소로 되어 있어요. 사인치 이렇게 읽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수니까. 그래서 이 준이라고 읽히는 글자가 사람을 만나서 준걸 준, 날일자, 태양을 만났으니까 밝을 준, 흑토 만나서 높을 준 이렇게 쓰입니다. 삼수변 들어가서 깊을 준. 그러니까 이 글자 언제 써요? 한강 바닥에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모래가 막 쌓입니다. 그러면 유람선도 뜨기 어려워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 모래를 파내줘야죠. 한강 준설, 준설 이럴 때 쓰는 거죠. 마칠 준, 마치다, 설립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세우다, 완공하다 이런 의미죠. 말맞춰 들어가서 준마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다 준으로 읽히는 글자들 속에 부추길 사, 입구자. 뭐 살인교사 할 때 교사. 말로 쏙싹거려가지고 시키는 거. 다른 사람이 행하게. 그리고 고칠 전. 자, 따라서 한자 도금 문제로 얘네 2개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럼 이 글자 놓고 틀린 도금 주면 어떻게 되겠어? 사로 읽어야 될 걸 준이라 읽는 것처럼, 전이라 읽어야 될 걸 준이라 읽는 것으로 틀린 답지를 제시하겠죠. 그래서 고칠 개자 써서 개전,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에 도금을 개준이라고 틀린 도금을 주겠죠. 그게 도금 문제 출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아보면 출제할 만한 방향이 또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없을 막, 말, 막 부정어로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수건건자 들어가서 장막막, 커튼이죠. 그러니까 연극에 막을 내리다 이 글자고요. 눈꺼풀 막, 망막, 횡격막 해서 우리 신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룰 자가 아니죠. 몸육자죠. 몸육자가 들어가서 우리 신체를 나타내는 사망막, 쓸쓸할 막. 쓸쓸할 막은, 자, 사망막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왼쪽이 물이고 오른쪽이 없을 막. 그래서 물이 없다. 이렇게.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다.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위에 간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이란 뜻으로 쓰이는 글자죠. 집면. 그래서 밑에는 없을 막이니까 집. 그 아래 없다. 누구 없어? 식구들이 없는 거죠. 집안에 가족이 없다. 그래서 쓸쓸하다. 이런 뜻으로. 자, 막으로 읽히는 게 아니라 모로 읽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춰보면 묘라고 읽히는 이런 도금이 독특한 예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에 초점을 두면서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부수자에 기대어 뜻 역할, 도금 역할 이렇게 형성자 방식으로 가든 양쪽 다 뜻으로 얘네들 다 회의자 방식으로 이해했던 거죠. 물이 없어서 사막, 지붕 아래 식구들이 없어서 쓸쓸하다. 이렇게. 이건 회의자로 이해한 방식이에요. 나머지는 형성자 방식으로 암기하는데 한번 적용을 해볼 만한 자료입니다. 다음. 자, 기라는 글자. 기라는 글자. 결국 이 글자 자주 공부하다 보면은 부수자 일단 다 떼어내고 나서 기 자체만 보면 자글요자가 양쪽에 쓰였기 때문에 자글요란 부수를 암기한 상태에서 이거는 큰 어려움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 밑에 또 뭐가 있어? 이렇게 뽑아내고 나니 얘는 뭐야? 창과라는 또 다른 부수자죠. 자, 자글요 2개, 창과. 그러고 나니 이 글자 이해할 때 포인트는
이거밖에 없죠.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쭉 마킹해서 이해해 주는데 그러다 보면 다 그 글자잖아요. 다 그 글자인데 특이하게 여기만 이 자리에 밭전자가 들어간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경기기라고 쓰이는 겁니다. 우리 그 경기도가 이 글자 쓰는 건데 그럼 경기도는 왜 경기도냐? 바로 왕궁이 있으면 이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 500리 땅.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사방 500리. 이걸 경기라고 하는 거예요. 궁의 토대가 되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때만 이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밭전자가 글자 이해 포인트다. 그 이외 나머지는 이렇게 이거 사람 인자라고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것이 기라고 읽히는 도금 요소. 거기에 나무목이 들어가 배틀기, 말스머니 들어가 나무랄기, 이렇게 먹을식이 들어가서 굶주릴기, 구수록. 이건 쟁기류라는 글자죠. 쟁기류라는 글자는 나무목을 중심으로 해서 쟁기, 땅 파는 그 앞부분을 이렇게 형상했다. 이렇게 부수 설명했던 바 있어요. 그러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정리해 보면은 아주 획기 많고 복잡해 보이는 글자인데 실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부수, 그 다음에 요거 인자, 요것만 알면 되는 아주 쉬운 글자가 되는 거죠. 요걸 쓴 경우냐 아니냐만 판단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창과에다가 흑토까지 붙여서 요 한 덩어리를 해할제라는 도금 요소로 이해를 해봅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 마킹, 입구자, 나무목, 수레차 여기다가만 마킹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무목에 심을제, 나무 심을제 얼마나 쉬워요. 수레차니까 수레에다가 짐 실을제, 트럭의 뒤 짐 싣는 곳을 적재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짐을 싣다. 그럼 짐을 실었는데 이 글자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쪽으로 확대하면 뭐가 되겠어? 트럭에 짐 싣는 이게 구체적인 동작이라면 그런 거 말고 사전에 단어를 등재하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다. 그럴 때는 이 글자가 추상적 의미로 확장돼 쓰이는 거죠. 재난제 입구자 들어갑니다. 참 입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보면은 입으로 망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마를제 옷의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옷으로 뭔가를 만들다, 마름질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이고 여기 요 이자가 들어가면서 머리 위에 일대라고 읽힙니다. 도금도 달라졌죠. 머리 위에 일대라는 거예요. 원수 불구대천 할 때. 자, 어느 것이 암기 포인트인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보세요. 기출문제에서 뽑아낸 좋은 예입니다. 결제. 이로 읽히는 경우죠. 오른쪽은 결제. 자, 근데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를 해요? 여기는 옷의. 여기는 삼수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는 삼수변이 들어갔으니까 강 건너다 이런 정도로. 그래서 소유권 등등의 이전 이런 의미로. 그럼 여기는 옷감, 옷의자가 있으니까 요거는 천이고 천은 종이처럼 문서 역할을 한다. 이런 이미지로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언제 써? 서류 결제 할 때 쓰는 거고 이 글자는 대금 결제, 외상값 결제, 밥값 결제 할 때, 그죠? 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위상자하고 아래 하자, 이거를 합쳐서 이 중복된 부분의 획을 줄여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뭘 뜻하느냐? 위에서 아래로 뭐? 카드, 긁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가 카드, 카, 신용카드, 카 이런 글자로 쓰이는 거예요. 신용카드가 등장한 현대 사회에 와서 필요에 따라 새로 만들어낸 글자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보면 과거에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걸 거꾸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걸 결국 우리는 구별해 쓸 수 있도록 포인트만 암기하면 되니까 옷 의에 마킹해서 서류다, 문서다, 서류 결제하다, 삼수변, 강 건너가는 거다, 소유권 옮겨가는 거다. 그래서 대금 결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복 학습하지 않아도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에요. 자, 옷의 재밌는 글자입니다. 옷의에 이렇게 위에 두 획만 따로 떼어내면 이것도 다른 부수, 돼지해 머리라는 부수죠. 그러면 나머지가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쪼개요. 이와 유사하게 아까 부수 설명할 때 단일행부를 얘기했어요. 이 좌우가 합쳐져야 단일행이라는 글자인데 양쪽을 벌려놓고 가운데 다른 글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옷의를 위아래로 분리를 해. 그러고 가운데다가 흑토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이게 겉표란 글자입니다. 가운데 마을리로 글자를 바꿔 넣었어요. 속리. 표리부동할 때 겉표 속리가 이렇게 흑토 마을리에. 그걸 여기다 가운데만 이해하면 되는 거고, 이거는 슬플 애. 전체 인간의 몸 중에 입구자가 허리가 있으니까 너무 슬피 울어서 배에 힘이 없으니까 입이 허리까지 갈 정도로 허리 굽히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도 좋습니다. 속마음 충, 가운데 중자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운데 중자가 이렇게 삐치면 요 밑에 삐침들하고 충돌하니까 밑에 삐침 내리지 않고 속마음 충. 요거 소축자, 쇠할 쇠. 이렇게 해서 옷의를 위아래로 쪼갠 상태에서 가운데 부분을 이해하면은 풍성하게 여러 글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옷의 위아래로 쪼갰어요. 가운데 부분 잘 보십시오. 그러면은 여기 부추구가 쓰이는 요 글자들하고 회, 요 모양의 차이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물망처럼 생긴 요것들하고 이렇게 눈목자 같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쭉 뭔가 쏟아지는,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양. 요 둘의 차이로 이 글자들을 구별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흑, 양, 아가씨 양, 사양할 양, 술 빚을 양 이렇게 쓰이는 경우와 무너질 괴로 쓰이는 글자의 차이. 이건 부수의 차이는 아니지만 글자 모양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의 차이를 초점에 두면 구별이 아주 쉬워집니다. 이거는 뭐 거의 이제 7급 수준 가서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을 넣은 건데, 일부러 좀 어려운 수준의 것들을 이렇게 넣어서 보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영역도 사실 구별하고자 마음 먹는다면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것만 보고 공부하는데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다. 희망을 갖자 하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다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시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단순한 것들로 오니 공부가 얼마나 쉽겠는가, 조금만 노력 투자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자신감을 가져보자는 얘기죠. 자, 이런 정도에서 또 도입학습으로 한 가지 더 맛보기 했고, 도입학습 조금 더 방법적인 면 추가해 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육수법도 했고, 또 파자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획 변형, 획의 모양이 살짝 바뀌는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이제 도금도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끊었다가 나머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